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코비의 TV 구독자 순리님의 제보 사연입니다. 이 이야기는 10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입니다. 동네를 밝히지 못하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오래된 연립이 하나 있었습니다. 주변에 있던 연립들은 하나둘 모두 재건축이 되어 단지가 작아도 다 신축 건물로 올라섰는데요.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독 그 건물만 오랫동안 낡은 연립인 채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. 그 연립엔 지하실이 있었는데 창문도 다 깨져 있고 근처로 폐기물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기도 좀 꺼려져 보였죠. 오래전 초등학교 때는 그 건물에 같은 학교 동창아이가 살고 있어서 지하실에 한번 내려가 본 적은 있었는데 그때도 사람이 살았었구나 싶은 그런 먼지 쌓인 오래된 빨래 건조대? 요런 것만 방치되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지하실에 사람이 없었던 게 꽤 오래된 모양입니다. 아무튼 저희 집과는 반대 방향이라 자주 지나칠 일은 없었는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.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친구네 집 앞 공원에 들렸다가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. 늦은 밤 무서운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걷고 있었는데요. 바로 그 연립 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. 저기 잠깐 나 좀 도와줘봐.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나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그 지하실 깨진 창 안에서 웬 아줌마가 고개를 바짝 붙이고 말을 거는 거예요. 주변에 가로등빛 때문에 그 안쪽을 대충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. 그때 제가 화들짝 놀라서 토끼 눈이 되었나 봅니다. 전 무서운 마음에 두세 발짝 뒷걸음을 쳤는데 이어서 그 아줌마가 이랬어요. 잠깐이면 돼. 무리한 부탁 아니야. 잠깐 이것 좀 봐주면 돼. 그 시간에 너무 놀랐지만 잠깐이면 된다고 다그치는 아주머니 말씀에 천천히 창가 쪽으로 다가갔어요. 뭐 안에 쓰레기 처리하나 싶었죠. 창가 주변으론 쓰레기와 거미줄이 가득해서 아주 가까이 가진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 창가 쪽으로 가까이 간 순간 전 도무지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. 잠깐, 자, 이것 좀 봐줘봐. 아니, 갑자기 활짝 웃더니 달려있던 밧줄에 목을 매달곤 저항도 없이 둥둥 매달려 있는 거예요. 도대체 내가 지금 뭘 본 거지? 전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집까지 내달렸습니다. 곤히 주무시고 계시던 부모님들도 다 놀라서 일어나셨고 그때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 제가 본 걸 설명했습니다. 지금 저기 연립 지하에 어떤 아줌마가 목을 매달았어. 아버지는 일단 저를 진정시키셨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하시겠다면서 신발을 신고 직접 나서셨습니다. 그런데 한참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너 그거 잘못 본 거 아니냐며 창문 안쪽도 다 둘러보고 밑에도 내려가서 한참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놀란 마음에 그날 밤에 잠도 잘 못 이뤘습니다. 정말 제가 잘못 본 거였을까요?
그리고 다음날 학교 갈 때 그 연립 근처를 멀리서 바라봤는데 참으로 고요했습니다. 그런데 진짜 사건은 그날 밤부터였습니다. 전날 밤 그 사건의 여파 때문일까요? 저는 피곤했음에도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. 뭔가 꺽꺽거리는 호흡 소리? 근데 그 소리가 분명 남자의 목소리인데 아빠 말곤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전 자다 말고 화들짝 놀라서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. 그런데 아버지가 화장실 문고리에 넥타이로 목을 메고 컥컥거리고 있었어요. 정말 아버지가 목을 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. 너무 놀라서 주방 가위로 넥타이를 자르고 엄마를 부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. 그때 엄마도 막 뛰쳐나와서 펑펑 우셨고요. 그런데 정작 깨어난 아버지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. 다만 지금 기억나는 거라곤 조금 전에 꿈뿐이라는데 그 내용이 어떤 무당이 실컷 방울을 흔들면서 덩실덩실 뛰다가 갑자기 자기 목을 있는 힘껏 쥐어 짜더랍니다. 그리곤 아빠를 쳐다보면서 같이 가자 라고 했답니다. 아무튼 그때 거실 테이블에는 또 찢어진 종이가 한 장 올려져 있었는데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막 휘갈겨져 있었죠. 다행히도 아빠가 쓴 유서는 아니었던 거죠. 저희 가족은 그날 밤 서로를 끌어안고 겁에 질려 펑펑 울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경기도에 있는 외가댁으로 잠시 몸을 피했고 외할머니의 권유로 다 같이 손붙잡고 한 무당집에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무당집에 방문을 하자마자 그 집에 있던 할머니 무당이 저희에게 이랬습니다. 너네 폐가 같은 데 들어갔다 왔냐? 네? 무슨 소리세요? 에휴, 하필 엮여도 그런 곳에 엮이냐? 마치 2, 3일 전에 저희의 상황을 알기라도 하는 듯 그렇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옮겨붙은 귀신이 무당 귀신이라는 겁니다. 아마 그 근처에서 사람들 오래 못 버티고 다 떠났을걸? 아이고, 악하다 악해. 그러고 보니 그 연립 지하실 되게 오래 방치되었었잖아요.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아마 그게 누군가에게 옮겨붙으려고 한 이유가 분명 있었을 거다라고 하시더군요. 하여간 다행히도 저희가 찾아간 무당분이 약간 힘이 더 센 그런 무당이라서 아버지는 원만하게 굿을 진행할 수가 있었죠.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께서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사셨던 어르신께 한번 여쭤봤더니 예전에 그 지하실에 무당이 살았었고 목매달고 죽었었다는 이야기를 혀 끌끌 차시면서 하시더래요. 아무튼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저희 가족은 별탈 없이 잘 지냈고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연립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. 아마 우리 가족에게 옮겨붙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 때문은 아니었을까요? 그런데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왜 그 무당 귀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까요?